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현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644페이지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로마자 1번 국회의원의 지위. 1번에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구성하는 일정 요소이다. 국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활동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2번에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관계가 아니라 헌법에 의해 대표관계가 형성되는 법적 관계이다. 헌법적 대표설. 약설 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대표관계는 법적 위임의 관계이고 계속위임 관계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전달해야 하는 위임이다. 3번에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도 법률안의 심사권, 표결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가권력 행사의 담당자로서 개별적으로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정당 대표자로서의 지위. 사례 17. A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원회 하나의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다. A 소속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분리를 주장함에 반하여 A 자신은 재정 통합이 옳다고 생각하여 소속 정당과 갈등이 있었다. 그 일로 A의 소속 정당의 대표의원이 A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서 강제로 사임시킬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여 국회의장이 645페이지 그 요청서에 결재함으로써 A를 강제로 사임시켰다. A를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는 그 대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다. 이 지위는 물론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오늘날 정당 국가와의 경향과 국민대표주의 한계에서 지적되는 대로 정당 순회부에 의한 결정 내지 이른바 당론은 소속 국회의원이 그대로 전달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당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충돌할 경우에 후자가 우선한다. 즉, 의원은 무기속 위임의 원칙에 따라 소신에 따라 당론과 다른 의견을 표명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한 의원을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에 대해서 그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는 소속 국회의원을 당의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렇게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가 자유위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문장이 좀 기네요. 사례 17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A를 강제로 사임시킨 행위는 대표위임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 의사활동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활동 문제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위임 원리에 반한다고 보아야 했다. 로마자 2번 국회의원의 신분. 1번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 도중에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646페이지 2번 자격의 발생, 소멸.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위원회 임기 만료를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사직, 퇴직, 제명, 자격 심사에 의한 자격 부인 등으로 인한 자격이 소멸한다. 사직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벗어나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나 국회법은 의원의 사직을 허가 사항으로 하고 있다. 즉, 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폐의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범회의의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로마즈 3번의 국회의원의 특권, 1번의 불체포 특권, 양가 1번의 의의와 법적 성격. 국회의원이 형사처벌을 가져올 범죄 행위를 한 혐의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이 되지 않고 이미 체포 구금이 된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가 요구하면 석방이 되는 특권을 의미한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의 체포 구속으로 국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계속성을 깨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특권은 결과적으로는 의원에 대한 개인적 특권의 효과를 가지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불체포 특권은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을 받지 않는다는 범위 내의 특권일 뿐이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책임의 면제가 아니다. 불체포 특권으로 불구속 상태에 있더라도 재판을 받아 그 결과 유죄가 확정된다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과 차이가 있다. 647페이지 양가로 2번의 내용. 국회의원의 현행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만이 누리고 정책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특권이다. 회기에는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포함되고 그 회기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정회 휴회도 포함된다. 체포 또는 구금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른 체포 또는 구금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 행정상 강제적인 조치도 의원의 정상적 활동을 막는 것이라면 해당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니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석방의 효과는 회기 중에 한정되어 회기가 종료된 때에는 미치지 않고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구금할 수 있다.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양가 3번의 절차, 체포 동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8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 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방가로 2번의 석방 요구 절차.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니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된다.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구속기간에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한 때에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648페이지 2번의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발언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양가 1번의 제도의 의의, 기능 및 법적 성격. 소신있는 의사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성실히 전달하고 비판적 견해 표명을 한 의원의 압력을 가지지 않게 함으로써 국정통제의 임무를 제대로 소신껏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의회주의의 기능과 의회의 정상적 활동, 적극적 의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특권이다. 또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은 불체포 특권의 체포가 아닐 뿐이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과 달리 책임 자체가 면제되는 특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 면책특권은 그 종국적 목적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의원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포기할 수는 없다. 양가를 이번에 면책의 주체. 국회의원만이 면책의 주체가 된다. 공무위원, 정부위원, 증인, 참고인 등의 원내에서 발언, 답변, 증언, 진술한 것은 면책이 되지 않고 따라서 그들이 면책 주체가 아니다. 양가로 3번에 면책 대상 행위의 범위. 직무상 발언과 표결, 직무 관련 행위. 국회의원이 한 발언과 표결이 직무 관련 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에 면책이 된다.
면책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등에서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국회 외부에 장소를 할지라도 직무행위가 이루어진 곳이라면 그곳에서의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발언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직무부수행위 직무행위에는 직무에 부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649페이지)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수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과 목적의 정당성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부수적 행위로서의 동그라미 1번의 보도자료의 사전 배포 행위, 동그라미 2번의 질문, 질의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면책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잠시만요.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 등은 정상적인 직무행위가 아니므로 면책 대상 행위가 되지 못한다. 모욕, 명예훼손 등의 문제, 험담, 모욕적 발언 등도 면책되는지 견해가 갈린다. 직무행위로서의 질을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중한 험담, 모욕은 직무행위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한다. 면책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우리 국회법 제146조도 의원은 본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린다. 학설은 동그라미 1번의 포함설, 동그라미 2번의 불포함설, 동그라미 3번의 개별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역시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고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아래 판례도 그런 입장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하여야 야당 탄압 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 결국 직무수행에 관련성이 없거나 직무수행을 필요성이 전혀 없는 중상모략의 모욕, 명예훼손이나 명백히 허위인 사실인 줄 인식하면서도 행한 명예훼손의 발언은 면책에도 제외된다. 방과 문학적인 판례, 대법원은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에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상 650페이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양가로 사고는 면책의 효과 국회외에서 형사책임, 인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책임이 문제되므로 어느 직무 행위가 비록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직무 행위가 면책 대상이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도 범죄 행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설령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있더라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된다. 손해배상등 인사책임도 지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의 면제는 의원으로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무적인 것이라 의원직을 떠나는 후에도 면책된다. 그러나 국회외에서의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로마트 4번 국회의원의 권한 1번의 의안, 발언권 국회의원은 법률안과 각종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발의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한다. 2번의 심의, 토론, 표결권 2년 국회의원이 의제가 된 의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안을 표명하는 심의, 토론에 참여하고 의제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 의사표시를 결정에 이르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의회주의에서의 요소로서 토론, 합의문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이다. 우리 현행 헌법에서 의원의 심의, 토론, 표결권을 직접 명시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국회 구성권으로서의 의원이 헌법상 입법권 등 국회에 부여된 권한행사의 심의 의결을 통해 참여함이 당연하므로 심의, 토론, 표결권은 헌법 제41조 제1항 제4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현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포괄권은 국회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651페이지 그 본질적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국회의원의 심의, 토론, 포괄권에 대해서 침해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룰 수 있다. 이번에 질문권과 질의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에 대해 질문할 권한을 가진다. 질문에는 서면 질문과 구두 질문이 있다. 질의권은 당의 의자가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묻는 권한을 의미하고 따라서 질의권은 질문권에 비해 그 범위가 한정된다. 음악자 5번 국회의원의 의무 1번의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652페이지에 2번에 헌법 직접 명시적 의무, 청렴 의무, 국익 우선 의무, 지휘하며 금지 의무, 법적 겸직 의무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로 동그라미 1번에 청렴의 의무, 동그라미 2번에 국익 우선 의무, 동그라미 3번 지휘하며 금지 의무, 동그라미 4번 겸직 금지 의무 등이 있다. 헌법의 겸직 금지 의무를 구체화한 국회법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가 아니면 영리 업무 종사에 대하여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어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3년에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개정이 있었다. 즉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겸직금지 및 영리 업무 종사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징계시 출석정지를 90일로 강화하고 있다. 3번의 국회법은 명시된 의무 국회법상 동그라미 1번의 선서 의무, 동그라미 2번의 품위유지 의무, 동그라미 3번의 본회의 의원의 출석 의무, 동그라미 4번의 의제외 발언의 금지 의무, 동그라미 5번의 질서유지 의무, 동그라미 6번의 모욕, 사상할 발언 금지 의무, 동그라미 7번의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무, 동그라미 8번의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무, 동그라미 9번에 비공개 회의 내용 공표 금지 의무, 동그라미 10번에 불개지 회의록의 타인 열람 전제 복사 금지 의무,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표 금지 의무, 동그라미 11번의 윤리 의무, 동그라미 15번의 정보위원회 국가기밀 공개 누설 금지 의무, 동그라미 13번에 탄핵소추 사건 조사당의 주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653페이지 그동안 의장석 점거, 몸싸움 등의 무질서가 비난을 받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국회법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의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할 때 징계 사유로 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 사유로 하고 있다. 겸직금지 의무가 국회법 규정의 개정으로 강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서술하였다. 4번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국회의원이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제재로 징계가 가해질 수 있는 바 국회법 제155조는 징계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654페이지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동그라미 2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동그라미 디귿 30일 이내 출석 정지. 동그라미 1을 제명이 있다. 회의장 질서 논란 행위,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행위,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내 출석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의 제도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의결한다. 의장석, 위원장석 점거 행위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다른 사유의 징계의 경우와 달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체 없이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 중 가장 강한 제명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헌법 소원이 가능한지 논의되고 있다. 예, 참고로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은 잘못이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국회의원의 잘못된 징계나 제명이 있을 경우 그 국회의원은 보통 이제 힘없는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